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많이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시험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진짜 막 마킹을 하다가 떨려가지고 비껴나간 적도 있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또 2주나 남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루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데도 한 번도 시험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막막했고, 막상 이제 시험 당일이 되면 애들도 나만큼 공부했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들이 나보다 잘할 것 같은 그 불안감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는 왜 봐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의 실험을 통해 이 본질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험에 초대된 10명의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먼저 기름떡볶이 만드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내용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떡볶이 떡 볶음을 준비합니다. 붉은 고춧가루 한 숟가락, 고운 고춧가루 반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반,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 이제 잘 버무려 주세요. 불은 꼭 약한 불로. 양념이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내가 방금 본 동영상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여러분들 백분율 알죠? 퍼센트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줄 겁니다. 영상을 다 본 후 자신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 백분율로 적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높은 수치를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율이가 기억나는 대로 이 기름떡볶이 만드는 순서 한번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먼저 떡을 2컵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뭐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떡 2컵 넣고, 그리고 양념장 넣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양념장은 얼마나 넣었는지 기억나요? 양념장이요? 양념장 얼마 넣었지? 기억이 안 나요.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80%를 이해했다고 대답했지만 막상 질문을 해보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아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후 학생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비슷한 난이도의 영상을 본 후 자신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적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요? 흥미롭게도 학생들 대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적게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산이는 왜 이 점수가 왜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걸 깨달아서 한 가지 특징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낮게 줬어요. 두 번째 실험에서 학생들의 대답은 평균 69%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 2명의 학생만이 첫 번째보다 높은 수치를 썼습니다. 90%요. 아까는 혹시 얼마였어요? 아까 60%. 왜 기간이 더 높은 데는 습기가 안 찰까요? 그 이유도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창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점이 좋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아예 안 나요. 90%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얼마를 바꾸고 싶어요? 80, 70 그 정도. 되게 많이 기억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질문한 거 답해 부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힌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 이후에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아이들이 노력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은 알지 못한다고 깨닫는 것부터 공부는 시작됩니다. 한 대학의 인지심리학 수업.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인지심리를 연구해온 리사손 교수가 방학 동안 한국 대학을 찾은 건데요. 리사손 교수의 수업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수시로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So like as the graph kind of decreases, like the memorization decreases on the first section, there's proactive interference because obviously we're memorizing the words in the same group, which kind of has the primacy effect here. 텅 빈 칠판에 자신이 아는 것을 적어내는 수업 방식. 리사손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계속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답을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이 답을 알 수 있나? 그러면은 그 답을 꺼내 봐야 돼요. 꺼내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꺼내면 판단도 안 되고 그 꺼내는 연습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봐야 돼요. 보면은 그 노력이 학습이에요. 네. 머릿속에 지식을 꺼내보는 연습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인간의 학습과 기억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헨리 레디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식을 무작정 머릿속에 넣기만 해서는 학습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We often think of education as being you furnish your mind with a storehouse of knowledge. So all these books, okay, that's my storehouse of knowledge, but I really don't have it unless I use it. So a lot of those things I've read, unless I use it repeatedly, I won't be able to retrieve it in the future. So retrieval practice is really just using the knowledge that you have and trying to apply it in the world. 배운 지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식을 계속 인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이 중 대부분은 사라지고 일부만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지식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장된 지식을 자주 꺼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출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인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지식을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지식을 쉽게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